쉽게 배우는 쉬운 영어 치트키의 막홍입니다. 본격적인 방법 설명에 앞서 이 5편의 동영상이 도움이 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분들은 토익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일 겁니다. 영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토익 테스트에는 영어의 기본 사용 규칙에 대한 문항이 꼭 12개에서 20개 정도 나옵니다. 점수로 따지자면 50점에서 80점 정도지만 이 프로그램을 집중해서 연습하신 분들은 독해 속도와 독해 정확도가 향상되고 리스닝도 더불어 좀 더 분명하게 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단어를 더 외우거나 문법 사항을 더 암기하지 않더라도 최소 70점에서 최대 200점 정도까지는 토익 점수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보고 싶다면 반드시 소리내서 읽으면서 이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둘째, 전공 원서를 빨리 정확하게 보고 싶은 분들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영어를 40년 정도 공부하고 써온 저도 가끔씩 분야가 바뀌면서 영어가 막히고 보이지 않을 때는 이 훈련을 30분 정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영어가 정렬되고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외여행 등을 계획하시면서 영어 리스닝을 향상시키고 싶은 분들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겁니다. 다만 이 경우 꼭 소리내서 읽으면서 연습하셔야 합니다. 수능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큰 점수 변화가 없을 겁니다. 물론 독해 부분이 좀 더 분명히 보이고 따라서 약간의 점수 향상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수능 시험은 영어 시험이라기보다는 영어 문법 시험인 점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이 여러분들의 스피킹 실력을 크게 늘려주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이후에 영어의 표현에 대한 부분도 설명은 하겠지만 지금 단계는 영어의 이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스피킹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 설명에 앞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1편에서 3편을 먼저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누구든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그 필요와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영문도 모르고 뭔가를 하라고 하면 그것은 지속성도 없고 당연히 효과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현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3편의 동영상은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방향을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몇몇 분들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소하고 낯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할 방법도 낯설고 새롭기 때문에 얼핏 느끼기에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앞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지만 어순, 사고방식, 언어 습관 모두가 한국어와 거의 정반대인 영어를 이 이상으로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와 문법 공부에 투자했던 시간들을 기억해보면 이 방법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단순한 방법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뇌가 인지라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지 과정에서 익숙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일단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쏙는 셈 치고 이 방법으로 두꺼운 책이든 얇은 책이든 책 한 권을 집중해서 훈련하신 분들은 이 단순한 방법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어를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글은 어조사라는 것이 있어서 한 문장 내에서 각각의 구성 요소의 기능을 주어, 동사, 목적어 등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띄어쓰기, 어조사 등으로 일정 역할을 하는 낱말들의 묶음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미의 묶음이 있습니다. 영어는 단어 각각이 독립되어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낱말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의 묶음, 의미군을 이룹니다. 굳이 한국어와 비교를 하자면 한국어의 어조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낱말들은 영어 낱말 뒤가 아니라 이러한 묶음의 맨 앞에 위치합니다. 어나 on, the처럼. 한국어처럼 이런 의미의 묶음들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띄어쓰기와 어조사를 통해 구분되는 언어를 늘 사용하다 어조사가 없는 영어를 보면 뭐가 뭔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독해가 어려울 때 우리는 문장을 나누고 문장의 요소들을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문장의 요소들을 나누거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요소들을 따로 부각시키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밑줄을 치는 방법, 사선으로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동그라미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된 요소들만 확인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든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영어를 쉽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좀 더 개선시켜서 영어를 5개의 도형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양으로 문장의 성분을 대체하는 이유는 문법 용어, 특히 주어, 동사, 목적어, 보, 접속사, 관계대명사, 부사, 부사구, 형용사 등과 같이 한글로 되어 있는 문법 용어들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첫째는 밑줄. 지난 시간 우리는 부사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사를 제외하고 영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명사는 주어입니다. 주어를 구분하는 방법은 첫째, I, you, he, she, it, we, they와 같은 대명사의 모양이 있으면 분명히 주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나 on 또는 the가 있고 그것이 문장의 맨 앞에 있으면 주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수이거나 무관사일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때는 명사에 SES가 없으면 동사에는 SES가 있고 명사에 SES가 있으면 바로 그 뒤가 동사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단수와 복수의 모양이 같거나 S나 ES 없이 복수만 있는 경우가 가장 어려운 경우인데 이런 단어들은 music, ship, fish, baggage, information, knowledge, people들처럼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워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사각형, 동사 또는 동사의 무리가 됩니다. 동사에 관한 한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어떤 동사든 맨 앞에 오는 동사가 현재, 과거의 시제 또는 인칭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결해주면 그 뒤에 오는 동사들은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규칙이 영어에서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합니다. 흔히 영어의 시간 표현을 3개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은 현재와 과거뿐입니다.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는 문법상의 형태일 뿐 시간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상황에 대한 현재 상태에서의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 희망일 뿐입니다. 동사에 관해 좀 까다로운 규칙은 영어에서는 일정 시간의 경과 또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완료라는 것과 진행형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법 용어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용상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자면 그들의 규칙, 룰은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동사의 우선순위는 have 과거 분사 형태의 완료, 그 다음이 be ing의 진행형, 마지막으로 수동태의 be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가 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 3가지를 다 표현해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그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이 3가지를 동시에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긴 하지만 예문으로 3가지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경우 have, been, being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 모양이 됩니다. 따라서 사각형의 모양의 시작점은 be 동사가 오거나 have 동사가 오거나 조 동사가 오는 경우, s나 es가 없는 동사가 오는 경우, s나 es가 있는 동사가 오는 경우, 그리고 그 묶음의 마지막에 ing가 있거나 ed가 있는 것으로 동사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8개의 예문에서 주어와 동사, 즉 밑줄과 사각형의 구분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 먼저 부사의 모양부터 지우면 ly가 보이시고 ly가 보이시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보이실 겁니다. 부사를 생략하고 난 후 he라는 대명사가 분명하게 보일 거고 ed가 있는 finished가 보일 겁니다.
just finished를 사각형으로 표시하셔도 되고 just가 부사인 것을 아시는 분들은 just를 지우고 finished만 사각형으로 표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뒤에 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는 동사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전치사 명사 ly 전치사 명사를 생략하고 나면 남은 것은 대명사 we와 조동사 will 뒤에 있는 offer가 동사군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단 뒤에 our는 명사가 오기 위한 시작이니까 동사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장. 전치사 명사 ly 전치사 명사를 생략하고 남은 맨 앞에 the가 있으니까는 명사일 테고 주어일 겁니다. 그리고 ed가 있는 acted가 동사, 그리고 where는 접속사고 he는 대명사니까 밑줄, ed가 와 있는 haved가 동사가 될 겁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ly 전치사 명사를 생략하고 남은 것을 보니까 is와 ing가 보입니다. 따라서 Smith F&B가 밑줄 주어, is ing가 동사, 그리고 뒤에 have가 있으니까 또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ed까지가 동사, 따라서 두 개의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필요해서 더하기 필요한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ly 전치사 명사를 생략하고 남은 구문에서 보니까 have와 ed 그리고 bus fares의 s가 보이실 겁니다. 밑줄 사각형, 그리고 더하기 is 동사가 보입니다. public transportation is는 동사. 여섯 번째 문장. ly 전치사 명사를 생략하고 나면 is가 보이고 ing가 보일 겁니다. 주어는 gourmet style 레스토랑이 주어고 is ing가 동사. 그리고 밑에 보니까는 has라는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who has. 일곱 번째 문장. 전치사 명사 ly 전치사 명사를 생략하고 나면 have가 보이고 ed가 보일 겁니다. 밑줄은 sales, 동사는 have been affected. 마지막 여덟 번째 문장. ly를 생략하고 전치사 명사를 생략하고 나면 can 조동사와 ed가 보입니다. 따라서 주어는 stressful situations, 밑줄을 지으시면 되고 can be managed, 동사 사각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방법을 이해하고 또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동사 뒤에 일어나는 상황들은 다음 시간에 확인하고 이 방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